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해외 고객을 찾는 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해외 고객 찾는 법. 음, 제가 PPT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PPT 설명하고, 그 다음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걸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차 기술 번역가 로라의 해외 고객 찾는 법. 음. 요 PPT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아래 남겨놓은 그 링크 타고 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바로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에 대한 주의사항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해외 고객 번역가로서 해외 고객 찾는 법, 프리랜스 번역가로서 또는 투잡으로 파트타임으로 번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또 해외 고객을 찾을 수도 있겠죠. 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너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9년차 프리랜서 번역가이고 영한 한영을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번역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IT, 법률 분야 그 외에도 몇 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해외 고객을 찾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해외 고객을 왜 찾아야 돼? 왜 해외 고객이랑 일을 해?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초창기는 이제 한 3, 4년 전쯤에 해외 고객을 찾아서 직접 거래하세요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번 그 업계의 가격이 한번 철렁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처럼 작은 사람이 한번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번역가님. 해외 고객을 찾으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저는 영한, 한영이라는 이 두 언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메일 주고받는 거 어차피 문제 없지만, 영어를 이제 사용하는 유럽 쪽, 영국, 뭐,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이런 애들, 거기 해외 고객과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이메일을 주고받고요. 그리고, 얘네가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려면 어떤 메신저를 깔아줘. 우리가 메시지를 평소에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메신저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 급할 때는 전화도 와요. 어, 또는 프로젝트를 최초로 진행을 하기 전에 영어 인터뷰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금 번거로운 거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말을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건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해외 고객을 찾아야 하는가?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얘를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찾냐면요. 국내에서 국내 고객과 국내 에이전시와 거래하는 가격의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가 더 높아요. 번역 요율이.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해외 고객 찾아서 같이 일해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내 고객이랑 가격 차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내가 귀찮게 영어 이메일을 써 번거로운 거 감내하면서 내가 저렴하게 또 굳이 외국 고객과 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해외 고객과 거래를 하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이 가격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국내 가격과 별 차이가 없으면 굳이 귀찮게 해외 고객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장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메리트가 없는 해외 고객은 우리가 굳이 그들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음. 해외 고객은 국내에 책정되어 있는 국내 에이전시에서 제시하는 그 가격의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가 높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음, 단점은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또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 격이니까요.
그리고 해외 고객이다 보니까 돈이 달러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유로로 들어올 수도 있고 파운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초기에 계약을 한 그 화폐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외국 돈이 내 송금을 받는 방식으로 내 번역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좀 편하게 좀 소액이다.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미만으로 번역료를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귀찮으니까 페이팔 계정을 만드셔서 온라인으로 페이팔을 통해서 송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기적으로 100만 원 이상 계속 번역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해외 송금 계좌를 만드시면 돼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SC제일은행하고 하나은행 이 두 곳에서 해외에서 직접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계좌를 개설해 주거든요. 혹시 다른 은행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주거래 은행에서 혹시 내가 해외에서 송금받을 일이 있는데 수수료가 얼마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번역료를 지급받아야 되는 돈이 막 1,000만 원이다. 그래도 이걸 그냥 한 건에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한 건마다 10,000원 정도가 그 이체 수수료가 붙어요. 보통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10,000원보다 비싸면 좀 저렴한 그 은행을 찾으시면 됩니다. 페이팔이 조금 수수료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 넘어가고 30만 원 넘어간다면 해외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송금을 했을 때 그 해당 만약에 달러를 보냈다면 달러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통장이 있어요. 그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 기업들과 주로 거래하는 번역가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일이 끝나는 그날 바로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번역료를. 일이 끝나면 바로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해외 에이전시의 경우는 지급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특히 해외 에이전시. 해외 고객 그냥 내가 직접 최종 고객을 만나서 직접 고객과 1대1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일이 끝나는 그 지점, 그 즉시 번역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해외 에이전시와 거래를 한다라면 해외 에이전시 자체 뭐 시스템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보통 한 달 아니면 45일 아니면 60일까지 이렇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 결제 기간이 좀 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결제 기간이 차라리 길어도 내가 받아야 되는 번역료율이 높은 게 저는 이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가 아니고 100%다 해외 고객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음.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직접 해봅시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로라 번역가 제가 이 여자 그림이 로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저를 위해서 제 고객을 찾아주세요. 주제는 트랜스 크리에이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고객이나 아니면 에이전시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피라이팅 저 이 두 가지 주제에 관심 있어요.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고 싶은데 그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찾아주세요.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이걸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번역가님의 상황에 맞게 바꿔넣기 하시면 돼요. 제가 선택한 저 키워드에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그 고객의 주제, 그러니까 그 고객에게 내가 주로 뭘 제공하고 싶은지, 어, 웬만한 건 이제 기술 번역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뭐, 적용하고 응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의학 법률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는 트랜스크리에이션 아니면 카피라이팅이라는 걸 검색어를 넣어서 찾을 건데 그 키워드를 본인이 지금 찾고 싶은 그 주제로 바꿔서 찾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접 한번 해봅시다. 로라를 위해서 새 고객을 찾아주세요. 음, 그 고객은 트랜스크리에이션 서비스 그리고 카피라이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고객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뭐 쉬워요. 구글 검색을 우리 해봅시다. 구글 검색 아주 똑똑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글 검색기를 이용해서 일단 국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국가 선택. 제가 여러 다양한 국가들과 거래를 해봤는데
저는 스위스랑 거래를 하면 번역료율을 엄청 높게 잘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거래를 해보고, 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싶었던 국가들은 영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 정도였어요. 음. 캐나다도 괜찮긴 하는데, 거기는 일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국가를 영국, 미국, 유럽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먼저 영국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영국 기준으로 찾아볼 거고, 그리고 해당 업종을 해당 언어로 검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트랜스크리에이션? 그럼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나는 영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니까 영어로 키워드를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스페인어 번역가이시거나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이신 분들은 해당 언어로 검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찾아냅니다. 업체 찾아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업체를 찾아내서 걔네한테 바로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얘네가 괜찮은 곳인지 아닌지 블루보드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블루보드 검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얘네 괜찮네. 얘네한테 한번 이메일 보내볼까? 하는 그 기업 회사 걔네들 잠재 고객인 거죠. 나의 잠재 고객. 그 잠재 고객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쭉 엑셀에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기업이 혹시 뭐 어떤 SN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팔로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멘트를 남긴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내 존재를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나 여기 있어. 너네 이런 서비스 요즘 하는구나. 나 이거 제공해 줄 수 있는데 혹시 필요하지 않니?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력서, CV. CV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내가 여기 있어라고 어필해도 되고, 먼저 어필하고 나서 그 다음에 CV 보내도 되고요. 아무튼 CV를 이제 업데이트합니다. 내가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키워드에 맞춰서 그 맞춤형으로 약간 수정을 해줘요.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나의 이력서를. 저는 이제 영문 이력서니까 내 영문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제 업데이트하고 잘 다듬어졌어. 그럼 이제 이거를 보냅니다. 보낼 때 번역 샘플을 같이 보내주면 좋아요. 어느 정도 경력이 차면 더 이상 샘플 테스트를 요구한다기보다 샘플 테스트 요구하는 거를 그쪽에서도 조금 약간 신뢰라고 느끼는 걸 우리가 이메일 제안 메일 같은 걸 받으면 느낄 수가 있어요. 너 당연히 샘플 테스트 봐야 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샘플 테스트가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정중하게 번역가님들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먼저 번역 샘플을 보내주면 그 과정을 이렇게 스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번역 샘플 너무 많은 양 보내지 마시고 소량으로만 맛보기로 번역 샘플을 보내시면 되고 전 이게 처음이에요. 영어를 좀 하는데 이메일을 뭐라고 보내면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서 CV email samples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내 이력서를 보낼 때 이메일 그 영어 문장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샘플로 잘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애들 참고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써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막 몇 달 뒤에 연락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막 다반사예요. 근데 일단 먼저 뿌려놓는 게 내가 그동안에 시간을 벌어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그 잠재 고객에게 나의 업데이트한 맞춤형 CV를 뿌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플랫폼에 나를 등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내 이력서에 기재된 나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내 프로즈닷컴 프로파일 링크라든지 그걸 한번 타고 들어와서 막 나를 검색해 볼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이 되게끔 SNS 서비스에 링크드인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본인의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내가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그 주제로 포트폴리오를 업로드 하시거나 그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물밑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얘가 이쪽에 관심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도의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네? 라고 내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샘플 테스트 기회를 나한테 줄까 말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면 그런 기회를 내가 확실하게 한 번이라도 더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이 모든 활동의 기본 베이스는 번역 품질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활동을 했다면 해외 고객과 접점을 찾아서 해외 고객을 찾을 확률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번역 품질이 좋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계속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번역 공부를 하고 실제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번역 실력이 계속 나아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새로 또는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고객을 좀 찾아야겠다 생각이 들 때 이걸 한 바퀴씩 이렇게 돌리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초창기에 이 방식으로 고객을 찾아내고 이렇게 이 사이클을 굉장히 많은 회사에 돌렸어요. 100개는 훨씬 넘을 거예요. 500개? 500개 정도 되려나? 그거보다 좀 더 넘을 수도 있고. 그중에서 결국 나한테 남은 주거래처는 한 10군데 정도. 그중에서 더 자주 거래하는 곳은 뭐 5군데 정도 이렇게 추려지는데, 음, 뭐, 중요한 건 이 방식이, 제가 상상해낸 방식이 아니라는 거.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어디부터 해야 되죠? 구글에 들어갑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이거를 조금 조정해야겠네요. 오케이. 구글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영국에 있는 트랜스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UK 쉼표 찍고 트랜스크리에이션 검색을 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업로드한 그 영상에서 그 번역가 인플루언서 에이드리안의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에이드리안이 알려준 팁 중에 하나가 지도를 참고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트랜스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번역 에이전시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옆에 여기 평점도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구나. 랜덤으로. 그래서 제가 요렇게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뭐가 나오나. 트랜슬레이터 UK가 나오네. 나 웹사이트 보고 싶은데. 요 밑에 웹사이트가 있네요. 들어갑니다. 지도에서 찾는 이유는 여기 지금 크롬이라서 막혀 있네. 지도에서 찾는 이유는 이게 이름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인 경우가 있어요. 사기꾼들.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최소한 지도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목록을 찾아서 한번 걸러주게 하는 거예요.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목록을 찾아서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렇게 웹사이트들이 떠요. Transcreation, Creative Translation Services 이런 걸 제공하는 애들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요거를 클릭을 했어요. 여긴가? CPSL 여기를 클릭을 했는데 클릭을 해보니 이렇게 뜹니다. 음, 이렇게 떠요. 웹사이트가. 그럼 보통 이제 내 이력서를 뿌릴 만한 그 주소가 공개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세요라고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한번 클릭을 해서 알아내시면 되고, 지금 보면 하단에 얘네가 이렇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여기가 Living Word이거든요. Living Word를 여기 구글에 블루보드는 프로듀스닷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판 시스템이거든요. 5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블루보드 땡땡 하고 한 칸 띄고 해당 내가 궁금한 그 번역 에이전시 그 고객의 이름을 여기다 넣고요. 검색을 띡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5점 만점에 5점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몇 명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냐 했더니 2명으로부터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구나. 그리고 마지막 거래는 2019년이었구나. 이런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두 건밖에 안 올라와 있네. 그럼 여긴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점 확인하는 거다. 평점 확인하고 아, 여기가 실제로 일단 존재하는 에이전시구나. 일단 사기꾼은 아니구나. 그리고 평점이 5점 만점에 5점이구나. 신뢰할 만하겠어. 여기에 내 이력서를 뿌려야지 하고 이제 내 잠재 고객 목록에 얘를 이제 추가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까 어디 있지? 여기에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얘네가 괜찮은 회사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링크드인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봅니다. 링크드인을 클릭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팔로우 하라고. 여기 팔로우 누릅니다. 전 이미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들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프로필을 차차 만들어서 완성시키시면 되고 관심 있는 기업들을 팔로우합니다. 팔로우하고 또 최근에 업데이트 얘네가 최근에 뭔가 올린 그런 피드가 있나 한번 봅니다. 일주 전에 뭔가 올렸네?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내용도 한번 쭉 살펴보고 여기다가 추천도 눌러주고 댓글도 여기다 달아요. 네가 올린 포스팅 내가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 이러저러한 부분이 정말 아주 인사이트풀하구나. 아주 너무 유용한 정보 너무 고마워. 나 이거 어디 어디에 공유할게. 이렇게 남겨줍니다. 정기적으로. 그럼 이쪽에서 혹시 트랜스크리에이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코멘트 남기면서 한번 슬쩍 흘려주면 좋죠. 참, 나 트랜스크리에이터인데 서비스 필요하면 나한테 메시지 보내줘. 이렇게. 여기다 메시지를 남겨주면 이쪽에서도 여기 기업이잖아요. 기업에서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월급 받고 그 일을 하는 거겠지만 매일매일 올리는데 추천도 없고 아무도 좋아요 안 눌러줘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추천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코멘트도 달아줘. 나 같으면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해서 우리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뿜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보이시나? 그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수정을 해야 돼요. 마케팅, 트랜스크리에이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이력서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CV인데 만약에 내가 최근에 마케팅 관련한 작업이 있다 아니면 트랜스크리에이션에 좀 집중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이제 업데이트도 해줍니다. 업데이트 해주고 좀 강조할 만하다 싶은 애들은 두꺼운 글자로 막 처리하고요. 어, 그리고 내가 마케팅,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는 주제로 내 CV를 보내면 그 해당 주제가 내 이력서에 제일 위에 올라오게끔 이 위치만 조절해주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주면 좀 더 좋아요. 내가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력서를 열어봤는데 내가 지금 당장 찾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고 또 다른 내용이 상단에 올라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지원한 해당 업종의 전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V가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약간 아리까리한 상태라면 그런 의심을 아예 제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력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 해주고 업데이트 한 걸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메일 문구를 뭐라고 써야 될지 고민돼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CV 이메일 샘플스라고 검색을 하니까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CV 이메일스라고 하면 벌써 나오죠. CV 이메일 샘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알려줍니다. 아이고, 지금 영 링크가 안 열리네요. 이런 식으로 CV 이메일 샘플 해가지고 해당 내용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이메일 뭐라 해야 될까요? 이메일 영어를 써야 되는지, 영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다 영어로 보여드렸는데 이 링크드인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 번역가 아니면 스페인어 번역가를 찾는 경우에도 영어로 올라와요. Spanish translator wanted 뭐 이렇게 올라온다거나 당연히 해당 언어로 치시면 더 충분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영어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국가 선택하고 해당 업종, 내가 찾고 싶은 해당 업종을 해당 언어로 검색해서 블루보드로 검증하고 사기꾼인지 진짜 존재하는 데인지, 그다음에 얘네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목록들을 하나하나 추려서 엑셀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잠재 고객 목록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SNS 운영하고 있는 거 들어가서 팔로우 누르고 코멘트 남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 CV를 업데이트합니다. CV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보낼 때 이제 경력 있는 분들은 번역 샘플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함께 보내라. 그러면 번역 테스트를 해야 하는 걸 스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약간의 번역 샘플을 같이 보내라. 이렇게 하면 몇 달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번역 테스트 한번 볼래 해서 번역 테스트 합격해도 몇 달 뒤에, 뭐 반년 뒤에, 1년 뒤에 일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발을 넓혀 놓는 거죠. 그리고 어, SNS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운영하는 링크드인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내 웹사이트라든지 이런데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내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타겟 대상으로 딱 잡고 있는 초점을 딱 맞춘 그 주제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올리거나 정기적으로 또는 해당 관련된 컨텐츠를 업로드해서 내 존재감을 계속 만들어라 라는 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경력 이제 초보 번역가를 벗어나신 경력 번역가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실 것 같고,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귀찮을 뿐이지. 조금 귀찮고, 그리고 이게 될까 싶은데 이게 됩니다. 해보시고 시간이 조금 예상보다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고 생각보다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어, 근데 우리가 중요한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귀찮은 게 대수겠어요. 우리가 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고객 찾는 법,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코멘트 달아주시고, 또, 제가 로라의 번역 수업에서 몇 가지, 강의를, 올려놨는데, 그것 외에도 이런 강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 그런 필요한 강의 내용들 있으면 또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